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사화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버스 안에서 당황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기사님이 계속 뭔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할머니, 교통카드 찍으셔야죠. 카드? 나 현금 있는데. 아니, 이제 현금 안 받아요. 카드나 휴대폰으로만 결제하세요. 휴대폰으로? 그게 무슨 소리요? 뒤에 타려던 사람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어휴, 빨리 좀 하세요. 할머니, 그냥 내리세요. 결국 소담 할머니는 빨개진 얼굴로 버스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20분을 걸어서 보건소까지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디지털 시대,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벽입니다. 키오스크, QR코드, 앱 예약, 비대면 서비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그 당연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세상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노을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열린 긴급회의.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한 어르신의 외침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은행에서 생긴 일. 사건은 마을 은행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농산물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통장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구는 2개뿐이었고 나머지는 ATM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기, 통장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원이 대답했습니다. 아, 통장 정리는 기계에서 하시면 돼요. 기계? 네, 저기 ATM 가서 통장 넣으시고 화면 터치하시면 됩니다. 박철수 씨는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버튼들이 깜빡거렸습니다. 입금, 출금, 통장 정리, 이체, 조회. 박철수 씨는 통장 정리를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잘못 누르면 어떡하지? 돈이 나가면 어떡하지? 결국 박철수 씨는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그냥 여기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고객님, 간단한 업무는 기계에서 하시는 게 빠릅니다. 아니, 나는 기계를 못 다루니까.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데. 은행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대기 번호표 뽑으세요. 지금 앞에 5분 계십니다. 박철수 씨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분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카페에서의 좌절. 같은 날 오후 김춘자 할머니는 손녀를 만나러 시내에 갔습니다. 손녀가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 거기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키오스크? 네, 기계요. 화면 보고 주문하는 거예요. 쉬워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카페 입구에 선 김춘자 할머니 앞에는 거대한 화면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주문하는 거예요? 뒤에 있던 청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돼요. 빨리 좀 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글자는 작고 메뉴는 너무 많았습니다. 할머니, 뭐 주문하실 거예요? 커피, 그냥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요? 라떼요? 아메리. 그게 뭐요?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모르시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결국 직원이 와서 대신 주문을 해줬지만 할머니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손녀를 만나서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택배 조회의 벽. 한편 홍기철 할아버지는 목공 재료를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청년 농부 최지훈 씨가 대신 주문을 해줬지만 택배 조회는 본인이 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이 링크 들어가서 운송장 번호 넣으시면 택배 어디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휴대폰으로 이 주소 들어가세요. 하지만 홍기철 할아버지의 휴대폰은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거 스마트폰 아닌데. 아, 그럼. 컴퓨터 있으세요? 컴퓨터도 없어. 최지훈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게요. 홍기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마을회의. 그날 저녁 이장 박천호 씨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앞으로 많은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네. 보조금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 접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해야 한다고.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김순덕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같이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IT 전문가 강민재 씨가 나섰습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박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당신네들한테는 쉽겠지. 우리한테는 다 어려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면서 손으로 일했어.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이제 와서 기계를 배우라고? 화면을 터치하라고?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그냥 배우지 못했을 뿐이야.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바보 취급해.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오늘 카페에서 정말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하는 눈빛으로.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홍기철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택배 하나 조회 못해서 청년한테 부탁해야 했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존엄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 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를 못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존엄성, 자존감,
그리고 사회 참여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을마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세대가 어떻게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대식의 제안. 회의가 끝난 후 황대식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신데요? 디지털 교육이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르신들이 자존심 상해하세요.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 강하니까요. 대식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서로 배우기 프로그램이에요. 서로 배우기? 네. 청년들이 어르신들한테 디지털을 가르쳐 드리고 어르신들은 청년들한테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1대1로 매칭하는 거예요. 한 명의 청년이 한 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천천히 여유롭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대식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재촉하지 않기,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기, 천천히 가도 된다고 격려해주기. 저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서로 배우기 프로그램. 일주일 후 서로 배우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1대1로 짝을 이뤘습니다. IT 전문가 강민재 씨와 농부 박철수 씨, 청년 농부 최지훈 씨와 슈퍼주인 김춘자 할머니, 외국인 청년 아딘과 목경애가 홍기철 씨, 카페 사장 윤하늘 씨와 소담 할머니, 전직 마케터 황대식 씨와 부의장 김순덕 할머니,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강민재 씨가 나섰습니다. 저도 박철수 아저씨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농사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고 싶어요. 박철수 씨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많죠? 저는 농사 하나도 몰라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세요. 박철수 씨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재 씨와 박철수 씨는 조용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스마트폰 있으세요? 응. 이거. 박철수 씨는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이제 천천히 배워봅시다. 강민재 씨는 정말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 버튼이 전원 버튼이에요. 여기 길게 누르면 화면이 켜져요. 이거? 네, 한번 눌러보세요. 박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와, 됐네. 잘하셨어요. 강민재 씨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위로 쓸어 올려 보세요. 이렇게. 박철수 씨가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화면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네. 괜찮아요. 좀 더 가볍게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박철수 씨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아, 됐어. 박철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재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는데?
두 사람은 1시간 동안 기본 조작법만 연습했습니다. 화면 켜기, 앱 열기, 뒤로 가기.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박철수 씨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너가 참을성 있게 가르쳐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배워요. 내일은 아저씨가 저한테 농사 가르쳐 주세요. 박철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내가 선생이다. 한편 최지훈 씨와 김춘자 할머니는 키오스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훈 씨가 태블릿으로 키오스크 화면을 띄웠습니다. 할머니, 이게 카페 키오스크예요. 연습용이니까 걱정 마세요. 실수해도 돼요. 정말? 네. 여기서 100번 실수해도 괜찮아요. 김춘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이제 메뉴를 골라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메뉴를 골랐습니다. 아메리카노. 이게 그냥 커피지?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좋아요. 이제 뜨겁게 드실 건지 차갑게 드실 건지 골라보세요. 할머니는 핫을 눌렀습니다. 됐나? 완벽해요. 이제 결제만 하면 끝이에요. 할머니는 신기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쵸? 할머니 금방 배우셨어요. 정말? 네. 진짜 잘하세요. 김춘자 할머니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딘과 홍기철 할아버지는 택배 조회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이 앱 깔아드릴게요. 이거 깔면 택배 어디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앱? 네, 응용 프로그램이요. 휴대폰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딘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신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여기 운송장 번호 넣으면 짠! 택배가 어디 있는지 나와요. 진짜네. 이제 할아버지 혼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홍기철 할아버지는 감격했습니다. 고맙다, 아디나. 내가 없었으면.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한테 배울 게 많아요. 목공예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내 작업실로 와라. 멋진 거 만들어주마.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박철수의 첫 문자. 일주일 후 박철수 씨는 강민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보낸 문자였습니다. 민재야, 고맙다. 짧은 문자였지만 박철수 씨는 30분을 걸려서 보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눌렀습니다. 강민재 씨는 그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 저도 고마워요. 오늘 농사 가르쳐 주셔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박철수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20분 만에. 호호. 이모티콘까지 배웠습니다. 김춘자의 카페 도전. 이틀 후 김춘자 할머니는 혼자 시내 카페에 갔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연습한 대로 메뉴를 골랐습니다. 아메리카노, 핫 결제. 성공했습니다.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벅차올랐습니다. 나 해냈어. 직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키오스크 정말 잘 사용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연습 많이 했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지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나 혼자 키오스크로 커피 샀어. 고마워. 최지훈 씨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할머니 대박. 진짜 자랑스러워요. 김춘자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홍기철의 택배 확인. 홍기철 할아버지는 이제 혼자서 택배를 조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택배 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착하네. 할아버지는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딘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목공 작품 사진이었습니다. 아딘아,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아딘이 답장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온라인 보조금 신청. 한 달 후 진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농업 보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강민재 씨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이제 아저씨가 직접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내가 혼자? 네. 아저씨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먼저 여기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박철수 씨는 천천히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한 글자씩 신중하게. 됐어. 잘하셨어요. 이제 로그인 하세요. 박철수 씨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성공. 완벽해요.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가 혼자 해냈어. 강민재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박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줄 알았어.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아저씨는 배우셨어요. 그게 가장 대단한 거예요. 박철수 씨는 강민재 씨를 꼭 안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성과 발표회. 한 달 후 마을 회관에서 디지털 성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저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그리고 정보 사이트에서 보조금 신청하기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춘자 할머니, 저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웠어요. 이제 혼자서도 카페에서 커피 주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 저는 택배 조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내는 것도 배웠어요. 소담 할머니, 저는 손주한테 영상 통화를 거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제 처음으로 손주 얼굴 보면서 통화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가 너무 컸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셨고 해내셨습니다. 그 다음 청년들이 발표했습니다. 강민재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는 박철수 아저씨한테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걸 배웠어요. 뭐를요? 인내심이요. 그리고 존중.
강민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디지털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저씨를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아저씨가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70살에도 새로운 걸 배우려는 그 용기가 저한테는 큰 배움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최지훈 씨도 말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한테 인생을 배웠어요. 할머니가 키오스크 연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게 행복하구나. 최지훈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 좌우명이 됐어요. 아딘도 말했습니다. 홍기철 할아버지한테 목공예를 배우면서 손으로 만드는 것의 가치를 배웠어요. 디지털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만드는 따뜻함도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노을마을 디지털 도우미단. 성과 발표회 이후 노을마을에 디지털 도우미단이 생겼습니다. 청년들이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을 돕는 팀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마트폰 상담소, 매주 목요일 키오스크 연습, 수시로 긴급 디지털 도움 전화 한 통이면 출동,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움을 받은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철수 씨가 옆마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해보니까 할만해요. 김춘자 할머니는 슈퍼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들, 겁먹지 마세요. 나도 배웠어요. 세대 통합 프로젝트. 황대식 씨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마을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데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키우시고 청년들이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는 거죠. 하지만 어르신들도 과정에 참여하세요. 사진 찍는 것, 설명 쓰는 것, 주문 확인하는 것.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노을마을 온라인 장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신이 키운 배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요. 그리고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박철수 농부의 정성 배추, 30년 농사 경력의 맛.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직접 주문을 확인하고 포장하고 발송했습니다. 내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선언.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디지털 리터러시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노을마을 디지털 리터러시 선언문. 1. 우리는 나이가 배움의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2.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천히 배워나갑니다. 3. 우리는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합니다. 4.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5.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6. 우리는 세대를 넘어 함께 성장합니다. 이장님이 선언문을 읽었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 노을마을은 디지털 친화마을로 소문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견학을 왔고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김춘자 할머니는 손녀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인터넷 쇼핑도 해. 홍기철 할아버지는 손주와 매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배웠습니다. 강민재 씨는 박철수 씨에게서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최지훈 씨는 김춘자 할머니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디는 홍기철 할아버지에게서 장인 정신을 배웠습니다. 저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여기 찍어줘. 내가 찍어줄게.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가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대가 함께 배우며 성장할 때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노을마을은 오늘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배우고 30대 청년이 농사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노을마을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을마을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에 용기 내어 도전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년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을마을의 새로운 경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 설립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노을마을의 따뜻한 성장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노을마을을 더 밝게 비춥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 교사로 살며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 새로운 도전이 두렵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대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울 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노을마을은 오늘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